나는 과거 몇 해 동안 시골에는 꽤 자주 갔었지만 그런 것을 맛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또 그런 여행에서는 언제나 난처하는 배들과 어울리거나 언제나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전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은 마음만을 공연히 자극시킬 뿐 눈앞에 즐거운 풍경이 바라다 보이는 만큼 그것을 즐길 수 없다는 느낌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산론과 분수와 정원수와 화단 같은 것에는 몹시 권태를 느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남에게 보여주려는 사람은 더욱 질색이었다. 팜플렛, 글라버생, 트리, 심심풀이의 리본 짜기, 어리석은 농담, 얼빠진 애교, 시시한 만담과 소란스런 만찬회에는 일젠 지긋지긋해 있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울타리, 헛간, 목장 같은 것을 흘낏 보거나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사양채 잎을 썰어 넣은 맛있어 보이는 오믈렛의 냄새를 맡거나 레이스 뜨기를 하며 부르는 시골 처녀의 촌스런 노래의 후렴을 멀리서 들을 때는 루저도 치맛단의 레이서도 호박도 악마에게 주어버렸으면 싶고 농촌 아낙네가 만든 음식과 토박이 술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저녁을 먹을 시간에 점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내가 잘 시간에 저녁을 내오곤 하는 요리장 녀석이나 급사장 녀석의 뺨을 후려 갈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특히 갈겨주고 싶은 것은 급사 녀석들이었다. 내가 먹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거나 내가 목이 말라 못 견딜 지경이면 저희들 주인의 가짜 술을 캬바레의 좋은 술값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내게 강매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나는 내 집으로 쾌적하고 한적한 은자암으로 돌아와 마치 그것을 위해 태어난 듯한 기분이 드는 독립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가운데 자유로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몸이 되었다. 내게 있어 이토록 새로운 이 환경이 내 마음에 준 영향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숨은 애정을 다시 간단히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겠다. 그리하면 독자는 이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그 원인에까지 거슬려 올라가 한층 자세한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언제나 내가 때려져와 결합된 나를 나의 도덕적 존재를 결정한 날로 생각해왔다.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은 애정이 잔혹하게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내게는 애착이 아쉬웠다. 행복의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엄마는 늙고 점점 천해져 가고 있었다. 엄마가 이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지 못할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아왔다. 엄마의 행복을 둘이서 나눠 가질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이상은 나만의 행복을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나는 얼마 동안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베네치아에서의 여행만 해도
그곳에 가서 종사했던 상사인 상대가 상식만 있었으면 나를 관리 생활로 끌어들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쉽사리 낙담하는 인간이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 계획에는 특히 더했다. 그것의 실패로 다른 모든 계획이 싫어졌다. 그리고 나의 옛날의 주의에 따라 먼 장래 일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그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의 노력을 유혹하는 것은 이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때레저와 내가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 이 처녀의 상냥한 성격은 무척 내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월과 장애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녀와 결합되었다. 이 애착을 방해하는 모든 것까지가 도리어 애착을 증진시켰을 뿐이었다. 이 애착이 앞으로 어떻게 깊어져 가는가는 내 불행의 밑바닥에서 그녀가 얼마나 내 마음을 상케 했는가, 그 고통과 슬픔을 발표할 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한 일이 없었다. 때에 저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고 참고 그리고 운명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구애되지 않고 25년을 함께 지낸 다음 그녀가 그런 기대와 간청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그 결정이나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만년에 마침내 내가 그녀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독자는 첫날부터 내 머리를 미치게 만든 매혹된 사랑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이런 이상스러운 결과에까지 나를 이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또 그런 결과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생각되었던 특수하고 강력한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는 더욱 그런 확신을 굳히게 되리라.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게 관해 알지 않으면 안 될 일체의 진실을 털어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저 그녀와 만난 최초의 순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대한 사랑의 불꽃을 조금도 느낀 일이 없다. 바랑 부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때에 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바란 적은 없다. 때에 저와 접촉해서 채워진 관능의 욕구는 내게 있어서는 단순한 성적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상대방의 개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독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사나이는 다른 인간과는 틀린 체질로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 사나이는 친했던 여자들과 결합되는 감정 가운데는 연정이 내포돼 있지 않았으니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주시라. 독자여, 슬픈 순간이 곧 와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줄 것이다.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내 욕구 가운데 어떤 가는 것,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가장 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오로지 내 심정 안에 있다. 그것은 격이 없는 진심에서의 사귐, 가능한 한 격이 없는 마음으로부터의 교제에 대한 욕구였다. 남자보다는 여자,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은 특히 그 때문이었다. 이 욕구는 육체만의 어떤 긴밀한 결합도 그것을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그런 욕구였다. 하나의 육체에 두 개의 영혼이 깃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언제나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그런 허전함을 이제 느끼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 젊은 여자는 여러 가지 뛰어난 성질이 태도에 나타나 있고 또 그때에는 그 용모에서 받는 느낌도 좋고 귀여웠으며 기교나 아첨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여자라면 일찍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녀의 존재만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으면 상대는 내 존재만을 마음속에 간직해 주겠지 하고 생각되었다. 다른 남자들에 대해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참으로 사랑한 것은 틀림없이 나 한 사람뿐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